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이거 원래 아이템 진짜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네, 오늘은 김세영 아나운서가 잠시 휴가를 떠나서 저 김정연 아나운서가 대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놀라셨죠? 네, 너무 잘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네. 뭐가 나오든 다 용서가 네. 되는 하루인 게 엔비디아가 네네. 드디어 한 건을 해줬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밤에 그거 보고 자느라 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나왔어요, 발표가. 그렇죠. 거의 감동의 도가니였죠. 맞아요. 저 봤는데 모든 게 다 어닝 서프라이즈. 일단 네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네네.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새벽에 자면서도 이거 사람들 기대치 너무 높은데 왜 이거 이만큼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슈퍼 서프라이즈는 처음 봤어요. 진짜 그 네. 정도예요? 이런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벤처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실적 나오는 경우 처음 봤어요. 보니까 다 예상치를 네. 뛰어넘은 거였고 네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시간 외에서 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주가가 또 오르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닝 서프라이즈 배경은 일단 뭐니 해도 AI 효과가 나고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도장 찍어준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AI가 이게 트렌드다. 버블이다.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보고 이제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입 닫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엔비디아도 저도 이제 다른 데 나가서 엔비디아 어때요? 물어보면 되게 곤혹스러운 게 PR이 뭐 100배, 200배인데 이러니까 밸류에이션 가지고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근데 EPS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경우는 처음 봤죠. 그러면 이제 네. 시작인 단계예요? 이게 이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서 코멘트 나온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일단 이제 이번에 매출이 135억 달러 나왔어요. 근데 컨센이 한 112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저 컨센 너무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더 잘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매출이에요. AI 서버.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 그러면 다 게이밍 매출이 첫 번째였는데 지금은 게이밍 쪽으로 아무도 안 물어봐요. 네. 데이터 센터 어때요? 라고 했는데 원래 컨센이 80억 달러 정도였어요. 80억 달러도 너무 과하다. 왜냐면 1분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45억 달러였어요. 거의 뭐 2배 가깝게 네, 컨셉을 그렇죠.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100억 달러 넘게 나왔어요. 103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거는 예상을 못했고 너무 정말 완전 서프라이즈죠. 네. 이번에 말하기로는 이제 실적도 중요한데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네네. 엔비디아 측에서도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뭔가 좀 시장의 기대를 더 불러일으킬 만한 건덕지를 준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AI는 지금 수요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걱정이 왜 없냐면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돈이 많아서 막 AI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넘버 3 안에 못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지금 스타트 안 하면 네. 도태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사 AI가 결국 탑3 안에 못 들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요즘에 우리 뭐 인터넷 혁명도 겪었고 모바일 혁명도 겪었지만 결국 처음에는 막 뭐 호기심에 여러 개 써보지만 결국 나중에는 제일 편한 거 쓰잖아요. 그죠? 결국 그러면 넘버 3 안에 못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데 지금 AI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사람들 막 신기하니까 여러 개 써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편한 거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그럼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넘버 3 안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빌붙어서 서브 플랫폼이 될 거냐. 근데 향후 10년 동안은 굉장히 서럽겠죠. 서브 플랫폼이 되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애플한테 어떻게 다가는지 봤잖아요. 네. 네, 메타가. 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사의 AI를 고도화하려는 게 최우선 과제. 그래서 심지어 인원 감축해서 AI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게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이제 유일하게 무기를 파는 무기 상인이 엔비디아인 거죠. 자, 거기 무기 상인의 부품을 납품하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그쵸. 총알을 파는 거죠. 네, 엔비디아한테. 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잤다 안 잤다. 사실은 저게 말이 돼. 아침에 또 쇼크 나겠네 생각했어요. 네. 살짝 약간 좀 긴가민가 했군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너무 컨센이 높으니까 저게 되나. 그리고 지금 사실은 파운드리에서 지금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쇼티지. 그러니까 쇼티지인데 이게 전 공정에서 쇼티지가 아니라 그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이제
코버스라고 하죠.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 GPU가 2.5D 구조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쇼티지거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물량을 밀어내지? 왜냐면 H100 지금 주문하면 납기, 그러니까 인도받는 게 40주가 걸려요. 40주요? 네. 거의 1년 채 안 그렇죠. 되는 기간이네요. 그렇죠. 10달 넘게 걸리니까 저거를 어떻게 밀어낼까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잘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일어나자마자 네. 그 숫자는 모르겠고 어느 네네. 서프라이즈인지 아닌지 그것만 봤거든요. 근데 그렇죠. 다행히 모든 구석에서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오늘 국내 증시가 지금 빨갛게 네, 특히 그렇죠. 반도체가 빨갛게 물들어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뭐가 있냐. SK하이닉스에 HBM이 있다. 맞습니다. 또 차세대 HBM을 공개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거 공개하면은 아직 상용화는 안 되는 거죠? 네네.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내년 2분기부터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오. 그게 이제 또 차세대 엔비디아 칩셋 GH200이라는 그 칩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HBM3E. 그러니까 지금 HBM3는 4세대 제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HBM3를. 왜냐면 삼성이 양산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9월에 우리 양산하겠어. 라고 공언했는데 이제 9월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삼성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우리 차세대 버전도 개발했지롱라고 내놓은 거죠. 제가 그래서 들어봤더니 4세대, 이번에 5세대 HBM은 4세대 HBM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서의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네네. 풀 HD급 영화를 230편을 1초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차세대가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일단 용량이 70%가 늘어요. 기존에 이제 H100이나 A100에 붙는 게 HBM 그 용량이 40GB 혹은 80GB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HBM3 같은 경우는 144GB. 그러니까 70%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결국 속도죠. 속도가 50%가 개선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엄청 만들기 어렵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수율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노났네요. 맞습니다. 역시 예, 시장에 오래 계시니까 딱딱 이제 척하면 삼천리네요.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그 수율을 잡을 때까지 계속 불량품도 내놓고 정상품도 내놓고 뭐든지 찍어내야 되다 보니까 네. 소재, 부품, 장비들은 노났다라고 네. 표현해 주셨는데 여기서 아직 뭐 SK하이닉스도 HBM에 독점을 공급하고 있긴 한데 파이가 작잖아요. 전체 네네. 매출의 파이가 작잖아요. 네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D램 쪽에서도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는 겁니까? 재고는 감산된다고는 하는데 네. 바닥 확실히 턴한 거 맞아요? 턴했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AI 쪽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가 사실은 반도체가 되게 반등이 셌잖아요. 셌던 게 결국 AI 혁명하고 메모리 반등 사이클이 중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계속 탄탄하게 잘 가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등 사이클이 조금 약해요? 탄력이 약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중국 쪽도 뭐 부동산 경기 불안, 뭐 쇼크, 뭐 중국발 리먼 브러더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죠. 그러면 내구 소비재인 스마트폰하고 PC를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서버 쪽도 AI 쪽,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 하이엔드 쪽은 되게 좋은데 일반 서버 있잖아요. 뭐 회사들이 투자하는 엔터프라이즈형 이런 쪽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AI 서버 쪽이 하드 캐리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 거의 20년 동안 거의 밸류에이션은 최상단이거든요. PR이 25배, 30배 수준까지 왔어요. 그런데 쩌리들은 하나도 못 오르고 엔비디아하고 7개, 네, 7공주라고 하는 네, 엔비디아하고 마소하고 몇 개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도 심하지만 지금 나스닥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경기가 많이 좋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소비를 줄여서 IT 제품을 잘 안 사긴 하지만 저도 안 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노트북 하나 바꾼 게 네. 모든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사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정도 메모리면 충분했는데 이게 어느새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 지갑 사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저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IT의 그 수요라던가 그 사이클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스마트폰 보통 교체 주기가 2년이었어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이게 3년까지 늘어났고요. 이제 이게 4년까지 늘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애플 아이폰 아니면 삼성 갤럭시 S 쓰잖아요. 네. 근데 중국 소비자들 생각해 보세요.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 같은 폰일 거란 말이에요. 정말 버벅 거리는데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돈 아껴서 여행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참지? 전 못 참겠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유리 앞에 그 유리가 다 박살나 있겠죠. 거미줄 치고 있을 거고. 네. 네, 그래도 안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만큼 지금 스마트폰 쪽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못 견디고 바꿨는데 많은 분들을 또 견디고 계시군요. 네네. 그래도 다행인 건 디램 쪽에서도 업황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네. 큰 문제 없다. 그리고 네. 지금 이 SK하이닉스를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는 건 AI다. 네네. 삼성전자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HBM을 따라가기도 급급한데 HBM 5세대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삼성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 네.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긴 해요. 오. 네, 그만큼 지금 사실 기술은 삼성이고 네. 항상 삼성이 뭔가 기술을 리딩하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따라가는 게 우리가 익숙한 모습인데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다 주도하고 삼성이 이거 따라가려고 막 급급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도 낯선 상황인데 이게 메모리 시장의 판이 바뀌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메모리라는 거는 커머디티예요. 그러니까 기성폭이죠. 우리 105, 110이면 딱 사이즈에 맞게 파는 것. 그러니까 항상 재고라는 게 있고, 아, 그죠? 규격화되어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커머디티라고 하죠. 근데 이게 HBM 같은 경우는 약간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문형이에요. 맞춤복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파운드리, TSMC의 파운드리 같이 그 칩이 딱 주문한 것만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높고 가격 변동성이 없고. 커머디티는 재고 많으면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근데 주문형은 딱 주문한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재고가 없네요. 없어요. 네. 거기다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HBM 칩 하나가 DDR 그러니까 D램보다 8배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공급가 기준으로 비트 기준으로는 2%밖에 안 돼요. 네. 그 HBM이. 근데 가격 기준으로 10%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에서 원래 2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3조 5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영업 손실이요? 네. 그런데 실제로 2조 8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한 7천억 정도가 어디서 줄었냐? HBM. 지금 HBM하고 GDDR 관련 매출 비중이 2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1분기에 10%밖에 안 됐는데 네. 2분기에 20%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이 실적이 그게 어느 정도 미리 예견이 됐던 거죠. SK 하이닉스의 HBM 매출을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렇게 보니까 HBM, PIM? 네네. 뭐 삼성전자도 내놓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SK하이닉스의 기존의 HBM, 뭐 4세대, 5세대와 비교해서 견줘볼 만한 그런 성능이에요? 일단 성능은 좋아요. 그러니까 PIM이 뭐냐면 Process in Memory라고 해서, 그러니까 HBM은 그냥 D램 아파트인데, 네. HBM PIM은 이 D램 아파트에다가 그 프로세서 하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로 데이터를 그냥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근데 PIM은 여기 로직 반도체에서 데이터 중에 요걸 어느 정도 선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점심 먹을 때 엘리베이터 나가려면 막 몰리잖아요. 근데 누가 1층에서 관리 요원이 딱딱딱 줄 세워서 엘리베이터 여기로 태우고 가세요, 여기로 네네 가세요. 맞습니다. 그런 걸 해서 프로세서한테 보내주니까 프로세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HBM PIM인데 컨셉은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객사들이 이걸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중요하죠. 개인적인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최근에 저도 그래서 반도체 관련 소부장을 공부했을 때 약간 두 파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대장은 SK하이닉스의 HBM이다 보니 SK하이닉스 향 소부장을 사겠다라는 분들이 있고, 지금 삼성전자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분명히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 테니 오히려 삼성전자 향 소부장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좀 파가 나뉘는 것 같던데, 네네. 형수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섞을 것 같아요. 아, 또 이렇게 피해가시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면 네. 약간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싸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원더풀한 가격에 사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들은 이미 많이 비싸요. 뭐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연초에 시총 1조였는데 지금 6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쉽게 살 수 있죠. 내가 네. 손절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요. 네. 네. 아, 트레이더예요? 손절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집중하는 거고, 근데 나는 이런 거는 손이 안 나가. 대신에 엉덩이 무겁게 잘 버틸 수 있어. 엉덩이 싸움은 자신 네. 있어. 그러면 삼성 쪽 서플라이 체인을 보는 게 맞죠. 네. 둘 다 섞을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약간 네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비싼 주식은 사실 잘 안 보려고 해요. 제 성향이 좀 안 맞고, 그래서 싼데 좀 소외되어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퓨어한 수혜주는 아니겠지만, 뭐 퓨어한 수혜주라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겠죠. 네. 근데 이게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어떤 간접 수혜주들까지 확장이 되면 그런 쪽에서 좀 수혜를 볼 만한 회사들을 보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그 회사는 말미에 공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니까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그럼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으면은 반도체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허나 또 시장은 또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모를 이 반도체주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상황을 본다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중국인들이 막 뭐 사줘야 되는데 잘 안 사줘요. 네. 이거 우리 반도체 기업에게도 좀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때요? 큰 영향을 미치죠. 사실 우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요. 중국 의존도가 40%예요. 그리고 엄청 크네요. 네, 그리고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20%가 돼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거의 60%까지 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50%대까지 쪼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메모리 반도체 두 개 중에 한 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생산이 아무래도 줄고, 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뭐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사면 우리 모바일 디램이 안 팔리고, 낸드 플래시가 안 팔리고, 이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되게 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약간 그런 스탠스거든요.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부동산 경기에 대한 걱정인데 뭔가 카드 하나를 남겨놓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카드 하나를 남겨놓고 있냐? 이걸 안 쓰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혹시나 역습을 당하면 그때 대비하려고 네, 마지막 한 발을 뭔가 남겨놓고 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뭐 우리 예전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는 이게 다 소진해버려가지고 이제 대책이 없을 때 망가졌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한 방에 남아있을 것 같다. 그렇죠. 아직 정책적인 어떤 리소스를 뭔가 아직 쓰고 있지 않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밤에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도 올랐고 그런데 오늘 오른 걸 놓고 보면은 빼고 보면은 최근 고점 대비는 좀 내려왔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엔비디아 거품이다라고 말한 분들은 끝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네. 이영수 대표님 이번 실적까지 보고 또 그리고 중국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끝나지 않았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거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네,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 좋아서 AI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가용 자원들 막 줄여서 심지어 IBM 같은 회사는 7,500명 감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물어봤어요. 너네 7,500명 감원한 거 가지고 어디에 쓸 거니? 우리 AI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화해서 다 AI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논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커머디티 반도체. 그거는 이제 경기에 영향, 어떻게 보면 원유 같은 시클리컬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주가가 세게 그냥 가려면 AI도 좋고 커머디티 쪽 그냥 경기제도 좋아지고
요게 제일 좋은 거고, 설령 경기제 쪽이 뭔가 회복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AI 쪽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약간의 불안함을 갖고 또 좀 살짝 의심하기도 했지만 믿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영수 대표님이 픽한 기대주는 무엇일지 네네. 살짝 앞에 힌트를 드렸거든요. 네네. 종목명을 이제는 말해주시죠. 지금은 주도주는 아닌데 네. 향후 이제 뭔가 확장이 되면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 네. 오삿 업체 중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하나마이크론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칩을 수직으로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반도체 웨이퍼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뭘로? 식각으로. 그래서 TSV라고 하죠.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구멍 뚫고 구리를 채워서 연결을 하는 건데요. 이걸 뚫는 건 사실 외산 장비입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CMP 장비도 대부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하는데 칩끼리 붙이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본딩입니다. 그게 서멀 컴프레스, 그러니까 열 압축 본딩이거든요. 그게 한미 반도체가요. 네. 세계적인 회사예요. TC본도. 맞습니다. 그래서 TC본더 쪽을 한미 반도체가 하는데, 자, 이쪽으로 지금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장비가 많이 깔려요. 그러면 장비가 팡팡팡 돌아가겠죠. 그러면 안에 소모품들이 빨리 상하겠죠. 장비 안에. 네. 우리 뭐 예를 들면 TCK나 하나모티리얼즈나 뭐 KNJ나 뭐 이런 회사들이 소모품 팔잖아요. 그럼 후공정 쪽에도 그런 시장이 커져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미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펄스 히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본딩을 할 때는 굉장히 열을 500도까지 올렸다가 훅 낮춰야 돼요. 그런데 안에 있는 세라믹 소재가 열을 올렸다가 확 낮추면 잘 깨지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빨리 상해요. 그게 펄스 히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일본산을 많이 씁니다. A-바이오닉스라는 회사가 많이 하는데 그걸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미코가 135억을 투자해서 신공장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아마 펄스 히터 쪽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당장은 조금 먼 약간 시계열로 보면 장비보다는 좀 멀리 있지만 장비가 깔리고 나서 여기서 누가 소모품으로 돈을 벌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유망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과 미코 지금 당장의 주도주는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같이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그렇죠. 기존 주도주가 이제 과하게 올랐고 비싸다. 그러면 이게 이후에 낙수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련 종목 중에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궁금한 게 오늘도 보면은 ISC가 급등하고 이오테크닉스가 급등했어요. 그리고 네네. 황수 대표님이 계속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한미 반도체는 이미 먼저 네. 고가를 찍었고요. 네. 근데 나머지 반도체 주들은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3, 4%밖에 안 가더라고요. 네네. 이 좋은 장에. 네. 그래서 저는 버티고 있어요. 이들도 대장을 따라가겠지. 그렇죠. 따라가는 순간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 사이클의 고점의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후발주들도 따라가주는 순간 정말 진정한 대세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얼마나 탄탄하게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2차 전지 쪽 생각해 보세요. 사이클이 갈 때 처음에는 셀 업체들이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는 LG 화학이었죠.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오르다가 그다음에 양극재 오르다가 이렇게 막 수급이 막 번져 나가다가 그다음에 또 양극재가 팍 치고 나가죠. IRA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장 가고 퍼졌다가 거기다가 옥석 그렇죠. 가려서 딱 맞습니다. 옥이 올라가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모든 섹터가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은 전저점을 계속 올릴 거다. 그렇죠. 변동성은 있지만 전저점을 계속 올려면서 가는 거죠. 그게 AI 사이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간다 그러면. 오늘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고 반도체주도 좋고 아마 이영수 대표님 찾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네.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에 저희가 촬영을 했네요. 그러게요. 사실은 제가 한동안 되게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요게 단기 과열이다. 그래서 왜냐면 제 영상이 갑자기 막 조회수가 10몇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똑똑하니까요. 네, 이거 이상하다. 한 3만, 2만, 3만이 정상인데 그러니까 다시 정상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공부하기 되게 좋다. 아이템과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싹수가 노랗게 피 그런 씨앗들을 발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 안녕.